명품보다 빛나는 5가지 품격 대화법. 인생의 가장 깊고 풍요로운 계절을 지나고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을 더해드리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동창회나 모임에 나갔는데 겉모습은 평범한데도 이상하게 눈길이 가고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하게 느껴지는 분 말입니다. 반대로 아주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시계를 찾는데도 입만 열면 그 가치가 뚝 떨어져 보이는 분도 계시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무심결에 나오는 말의 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인생 후반전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10배 더 귀티 나게 만들어줄 마법 같은 대화법 5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기시면 여러분은 어딜 가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실 겁니다. 1. 상대의 성의를 보물로 만드는 마법. 덕분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해야 하지만 의외로 쑥스러워 아끼게 되는 말이 바로 덕분에입니다. 이 짧은 3글자에는 상대를 내 인생의 귀인으로 격상시키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가 평소 허리가 아픈 나를 걱정하며 본인이 효과를 본 유명한 한의원 정보를 정성껏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나중에 한번 가볼게. 이것은 단순한 예의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야, 진짜 덕분에 살았다. 안 그래도 어디가 잘하는지 몰라 막막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봐 주니 정말 든든하네. 친구 잘 둔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어떻습니까? 듣는 친구의 기분이 어떨까요? 덕분에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고마워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노력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최고의 인정입니다. 맹자는 인자무적, 즉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을 상대에게 돌리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적대감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선순환을 만드는 귀티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2. 나이를 있게 만드는 어른의 자세. 덕분에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말이야 라며 가르치려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배움 앞에서 겸손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요즘 유행하는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젊은 학생이 친절하게 주문을 도와주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아이고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드네. 고마워 학생.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며 마무리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학생 덕분에 오늘 큰 거 하나 배웠네.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나도 혼자서 떡볶이 주문할 수 있겠어. 배웠다라는 표현은 상대를 나보다 어리더라도 나의 선생님으로 인정해주는 최고의 존중입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기계에 서툰 노인이 아니라 배움에 열려있는 진정한 현자가 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도 고개 숙여 배움을 인정하는 태도는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어른 곁에는 젊은이들도 자연스럽게 모여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3. 갈등을 잠재우는 우아한 수용. 그럴 수도 있겠군요. 모임에서 정치, 종교 혹은 자식 교육 문제로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을 들으면 그게 아니지 라며 반박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때 품격을 지키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열정적으로 쏟아냅니다. 평범한 사람은 내가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야. 논쟁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말씀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한마디는 상대방 뇌의 방어 시스템을 해제시킵니다. 너는 틀렸어라고 하면 상대는 싸울 준비를 하지만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면 대화할 준비를 합니다. 고집은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다름을 수용하는 여유는
깊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바로 그럴 수도 있겠군요입니다. 4. 감정의 폭발을 막는 우아한 브레이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자식이나 배우자와 대화하다 보면 울컥 감정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끝까지 말을 이어가면 반드시 후회할 말을 내뱉게 됩니다. 명절 음식 준비나 집안일 문제로 며느리 혹은 사위와 의견 충돌이 생겨 마음이 상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너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니? 내가 틀린 말 했어? 감정의 끝을 봅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지금은 서로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각자 차분해진 후에 내일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지혜로운 통제입니다. 뇌과학적으로 화가 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마비되고 이 상태가 진정되는 데는 최소 2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최고조일 때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관계를 파멸로부터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시 멈출 줄 아는 어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깊은 신뢰와 품격을 느낍니다. 여기까지만 하자는 말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어른의 우아한 마침표입니다. 5.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넓은 그늘.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누군가 약속을 어기거나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성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나는 사람은 그 뒤에 숨은 상황을 먼저 배려합니다. 중요한 모임에 한 친구가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너는 매번 왜 그러니?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해? 상대를 재판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많이 늦었네. 연락도 못할 만큼 경황이 없었거나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일단 앉아 차부터 한잔해.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드는 상대의 실수를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말고 상황 탓으로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플라톤은 친절하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열어줍니다. 비난받을 줄 알았던 상대가 이런 배려를 받으면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더 깊이 반성하고 당신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넓은 마음, 그것이 노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는 보석입니다. 품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저렴한 말투 3가지도 있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도 단 한마디의 실언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쓰지만 절대로 피해야 할 3가지 독을 기억하세요. 너는 원래 그렇잖아. 상대의 과거를 들춰 현재를 묶어버리는 낙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싶어 합니다. 그 변화의 싹을 짓밟는 이 말은 상대를 절망하게 하고 당신을 편협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조언을 가장한 비교이자 압박입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당신을 소통이 안 되는 꼰대로 낙인 찍습니다. 경험은 나누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도 못해?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조종하려는 비겁한 말입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인정과 격려만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인생 후반전,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품격은 거창한 예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딱 한 번만 덕분에라고 진심을 전해보세요. 누군가의 서툰 모습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상처받은 하루를 밝히고 결국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말투야말로 나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명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해 보신 품격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지혜가 됩니다. 인생 후반전은 언제나 여러분의 우아하고 당당한 소통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품격 있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